채무자위생법 564조에서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를 먼저 쭉 나열을 하고 있어요. 열거하면서 이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때,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면책의 범위를 굉장히 넓게 규정을 해준 거예요. 면책 불허가 사유를 규정을 하고 그 외에는 다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급적 우리 법은 면책을 많이 해주려고 하는구나 라는 태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은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으면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라고 했고요. 법원은 면책 허가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전 시간에 보셨던 공고 같은 데 보면은 면책의 공고도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면책 불허가 사유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실무를 중심으로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무를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전 시간에 면책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갱생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성실한데 어떤 게 불운한 건가요? 도대체 성실은 뭐고 불운은 뭔가요?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되고요. 각 불허가 사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게 어떤 게 과연 불허가 사유인가 아닌가 할 때마다 되게 많이 고민을 합니다. 사람이 인생이 다 각자 다양하다 보니 성실과 불운이 딱 구별되진 않아요. 이 사람 정말 성실했다. 이 사람 정말 불운해. 그걸 어떻게 구별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1점부터 0점부터 100점까지 이렇게 있으면 구간에 있으면 이 중간쯤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지. 이 사람 완벽하게 성실했으나 불운해. 파산 면책을 위해서 살아왔어. 이런 거 아니거든요. 이 사람 불성실하고 그 다음에 뭐 불운하지도 않았어.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고 사유들이 막 섞여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 면책 불허가 사유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과연 이게 면책 불허가일까 아닐까? 또 재량 면책이 될까 안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무 중심으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면책 불허가 사유를 다시 한번 일단 먼저 전체적으로 볼게요. 전체적으로 보면 1호에서부터 6호까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호는 650조, 651조, 653조, 656조 그리고 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입니다. 꼭 그 죄로 구성이 되지 않아도 그 행위가 있다라고 인정이 돼도 면책 불허가 사유로 잡을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어떤 게 650조고 651조고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관련해서 조문들을 하나씩 볼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기파산죄 여기 이제 제가 조문의 명칭을 좀 기재를 해놓았습니다. 650조는 사기파산죄고요. 651조는 과태파산죄, 653조 고인불응죄, 656조 파산증례죄, 658조 설명의무 위반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무를 하는 우리들이 특히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서도 모르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잘 모르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같이 보면서 특히 이러한 죄에 해당하는 행위만 하더라도 그게 뭐로 잡힐 수 있냐면 면책 불허가 사유로 잡힐 수도 있으니까 하나씩 저희 좀 뜯어서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650조 제1항 사기파산죄 보면은 채무자가 파산 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라고 해서 목적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과태파산죄 651조의 과태파산죄와는 달리 이거는 목적성 있다라는 게 좀 다른 거죠. 훨씬 더 중하게 다스려져야 된다라는 거죠.